자, 양 주먹 이렇게 보세요. 양 주먹 이렇게 하고 한번 보세요. 자기 주먹 각자.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그만해요. 얼마나 큰 걸 넣어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거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그만한 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뇌예요. 이 뇌는 1.4kg인데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쪽 노란 부분 있죠? 이 노란 부분을 뇌과학자들은 변연계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본능대로 반응하도록 명령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배가 고프면 응애 하고 울죠. 이 애기가 응애 하고 울도록 하는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이 애기가 배가 고픈데 꾹꾹 참고 있으면 이 애기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이 애기가 사는 것은 울기 때문에 사는데 저 변연계가 잘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물들은요 뇌 전체가 변연계인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화가 나는데 꾹꾹 참고 있는 동물을 본 적 있어요? 그들을 왜 못 참아요? 뇌가 변연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본능에 잘 반응해야 살아남도록 되어 있는 게 동물의 뇌예요. 근데 사람은 3살이 되면 몇 살이요? 3살. 3살이 되면 대뇌 피질이 만들어져요. 뇌의 바깥쪽 부분 2mm에서 4mm 세계가 만들어져요. 인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잘 만들어져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뇌과학을 모를 때도 아주 주옥 같은 속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3살부터 이제 인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7살짜리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한두 살짜리처럼 응애 하고 뒤집어지고 있으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프다는 뜻이구나 배고프단 말이야. 얼레고 달래면서 밥을 떠먹일까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콱 잡아먹을 거야. 한 대 콱 잡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 넌 이제 인간이야 인간. 네가 인간인데 왜 동물처럼 변연계가 시키는 대로 소리 지르고 뒤집어지고 있어? 배가 고프면 배고파요 밥 주세요 말을 하고 밥이 안 나와 있으면 밥 나올 때까지 잘 기다려야지 라는 말을 주먹 안에 담아서 꽝 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두 살짜리가 뒤집어질 때는 엄마가 주먹으로 탁 치지 않죠? 그때는 인간이 아니거든. 그 주먹으로 친다는 얘기는 인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뇌피질이 잘 만들어져야 인간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요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중학생이요 남의 학교로 등교를 했어요. 그래서 빈 교실에 잠입해 들어가서 부탄가스를 폭파시킨 거야. 진짜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지 학교도 아니고 남의 학교 빈 교실에 가서 부탄가스 터뜨리기. 이상한 짓을 했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저렇게 특이한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찾아봤어요. 왜 그랬지? 이런 짓을 왜 했을까? 다 찾아봤더니요. 결론은 뭐냐? 그냥 이유가 없대. 동기가 없대. 그냥 그 짓이 하고 싶었대. 남의 학교 빈 교실에 가서 부탄가스 터뜨려보기. 이걸 그냥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 인간인가요? 짐승인가요? 뇌만 보면 변연계 명령을 따른 거예요? 대뇌피질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네, 짐승뇌로 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여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이분. 어떤 신문기사가 났냐면, 택시기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김여사가 자기 앞에 끼어들기를 이 택시기사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 택시기사가요, 김여사님의 아파트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 김여사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택시기사, 이 인간, 인간인가요? 짐승인가요? 뇌만 보면 변연계 명령을 받아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대뇌피질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이런 인간들 너무 많아요. 아무 때나 욕 나가고, 소리 지르고, 남 괴롭히면서도 깔깔거리고. 이게 인간인가요? 짐승인가요? 아, 뇌만 보면 뇌가요, 대뇌피질이 잘 안 작동하면요, 변연계가 시키는 대로, 본능대로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만들어져. 우리 대뇌피질에는요, 요만하다 그랬죠? 거기 몇 미리? 2mm에서 4mm 사이에 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요 종려나무처럼 생긴 나무가
얼만큼 심겨져 있냐면 1000억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몇 개요? 네. 제가 1000억 그루 그러면 여러분은 1000획관가벼 이러면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거에 1000억 개가 심겨지려면 이 세포가 클까요? 작을까요? 1000억 개를 내려면 얼마나 작겠어? 간격은요? 얼마나 좁을까요? 30에서 40 나노미터예요. 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간격이. 1 나노미터는 100만 분의 1mm예요. 100만 분의 1mm가 1 나노미터라고. 그러니까 30 나노미터라는 얘기는 머리카락 하나 있잖아요. 머리카락 한 호를 2만 번 더 자른 거예요. 이게 나노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대뇌피질 2mm 사이에 어마어마한 나노세계가 있는 거고 그 나노세계 안에 1000억 개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나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아시스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12개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70그루의 종려나무는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야곱이 그곳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종려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뇌과학자들이 그 뉴런, 인간의 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뉴런이라는 세포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종려나무처럼 그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뉴런은 뭘 하냐면 뉴런과 뉴런끼리 그 나무끼리 신호를 주고받아요. 전기 신호를 보내 서로. 이 번쩍번쩍번쩍 전기 신호를 보내는데 1초에 100번씩 주고받아요. 똑딱하면 100번을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게 붙어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1초에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붙어있는 거로 보이겠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냅스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냅스. 시냅스의 뜻은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엉겨있다는 뜻이에요. 접합부 이런 뜻이에요. 접합이라는 뜻이에요. 붙어있는 상태. 자세히 보니까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런을 보니까 여기 가지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 송신기인 거예요. 송신기. 다른 세포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송신기가 나뭇가지인데 나뭇가지가 10개가 있다면 송신기가 1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10개 세포에다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야. 뉴런 한 개가. 100개의 가지가 있으면 100개 세포에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몇 개가 있냐면 수천 개에서 1만 개씩 달려 있어요. 10,000개 가지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뉴런 한 개가 10,000개 세포랑 서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노세계가 얼마나 지금 이 정밀한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는 몇 개가 있냐면 이 속에 대뇌피질에 이 시냅스가 100조개에서 1000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거 안에 100조개, 1000조개의 시냅스가 움직이고 있는 게 인간의 뇌인 거예요. 자, 우선 시냅스를 읽어봅시다. 시냅스는 시작. 시냅스는 뇌세포와 세포 사이의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여 뇌가 활동하도록 하는 뇌신경세포들 사이에 변화하는 집합체이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 신호를 막 보내고 있는 것이 시냅스인데 그래서 뇌과학자들한테 시냅스 그럼 그려봐. 그랬더니 뇌과학자들은 시냅스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빛의 덩어리처럼. 요 뉴런 한 개에서 빛이 10,000개가 나오니까 그냥 빛의 덩어리처럼 막 그려놓는 거야. 근데 이게 간격이 얼마라고요? 머리카락 한 올 2만 번 자른 간격 사이에 지금 이런 정밀한 세계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노세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나노세계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원자 있잖아요. 원자. 분자, 원자. 아시죠? 원자. 원자를 이렇게 쪼개보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만 아세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격 있잖아요. 원자 핵과 전자, 돌고 있는 전자들의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 원자 핵을 태양만하게 만들잖아요.
원자핵을 태양만하게 만들면 전자가 어디가 있냐면 명왕성 이체가 있어요. 그 원자핵의 크기를 태양으로 키워놓으면 그 원자핵의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 있잖아. 그거는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명왕성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태양과 명왕성 사이의 거리가 넓어요, 안 넓어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공간이 넓다는 거, 좁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넓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 지구 전체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 전체 원자를 전자와 원자 사이를 찌부러뜨려서 전자를 전부 원자에다 붙이면은 축구공만 하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축구공만 하다고. 별로 안 놀래네. 이게 얼마나 빈 공간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사실. 이 나노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뇌 속에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냅스가 뭘 하나 하고 들여다봤더니요. 이게 이제 시냅스 한 개인데, 1000조 개 중에 한 개인데, 그러니까 신호를 이쪽에서 번쩍하고 신호를 보낼 때, 그 전기를 보낼 때 단백질을 운반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백질을 번쩍하면서 보내서 이쪽에 있는 단백질과 합성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할 일 없는 과학자가 이 시냅스 하나에 단백질이 몇 개나 들어가 있나 하고 세봤다는 거예요. 세보니까요. 글쎄 10만 개 단백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냅스 한 개에 10만 개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말은 단백질 한 개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 10만 명이 들어가는 건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는 건물 중에서 사람이 10만 명 들어가는 건물 아는 데 있어요? 어디 가면 있을까요? 대구 월드컵 경기장은 안 될 거고 서울에 가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관람석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사람을 꽉 채우면 6만 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넓은 축구장 바닥에 의자를 다 깔면 4만 개를 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관람석까지 사람을 꽉 채우면 몇만 명? 10만 명. 그렇게 상암동 월드컵 축구 경기장처럼 커다란 시냅스가 우리 대뇌피질에 1000조 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저는 이 뇌과학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와, 우리 뇌가 이렇게 놀랐구나. 여러분도 놀라운 건 맞아요? 우리가 참 감동이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 알파고 아시죠? 걔는 자기가 바둑 둔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겼을 때 기쁨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여러분, 알파고한테 자기가 바둑 둔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이겼을 때 기쁨을 누리게 만들려면 지금 현재 알파고 시스템에다가 수십만 배의 많은 시스템을 붙여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대단해 보이지만 계산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왜 가계부 계산할 때 계산기 놓고 뻑 두드리는 이 계산기가 조금 더 정밀해졌다는 것 뿐이에요.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계산을 잘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알파고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색깔 구분하잖아요. 그죠? 색깔. 이 색을 구분하려면요. 우리 망막, 이 눈동자 망막에 색깔을 구별하는 세포만 1억 2,600만 개가 있어요. 색깔 구별하는 세포만. 그래서 강아지는 색깔 구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강아지는. 강아지는 흑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 눈을 이식하면 흑백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색을 구별하기 위해서 1억 2,600만 개의 여기 하나님의 세포를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색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눈에서 본다고 해서 그 색을 또 서로 다른 색을 구별해내는 시냅스가 또 움직이려면 이 시냅스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합성해내야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뇌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기 손 한번 대보세요, 뇌에다가. 한번 얘기 좀 하세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1000조 개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돌아가고 있다니. 인간에 대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예요. 이 1000조 개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뇌 속에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보여준 뉴런이란 세포 있죠. 나무. 이 나무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그루도 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뇌세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엄마 뱃속에서 3개월에서 5개월이면 이미 1000억 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이미 지난 여름에 엄마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기 다 있어, 뱃속에서. 우리 뇌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6개월 된 아기 있잖아요. 6개월 된 아기가 숫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6개월 된 아기도요, 수의 개념이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뇌과학자들이 6개월 된 아기들하고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그 6개월 된 아기한테 인형 2개를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뒤로 숨겨. 그 다음에 커튼을 쳤다가 걷으면서 하나만 딱 보여줘요. 그러면 애가요, 계속 쳐다봐요. 왜 저게 하나로 바뀌었지? 이러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2개를 보여주고 가렸다가 걷어놓고 2개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확인하고 딴짓을 해요. 다 애들이. 수 개념은 여러분 선천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수로 만드셨거든요. 이 모든 곳에 수가 있어요. 이 건물 지을 때 이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 다 수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천적으로 수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수학 못한다 그러냐면 수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수포자를 만들지 마시고 창조 원형을 회복시켜서 수를 즐겁게 해주세요. 음악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악보를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보를 못 보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50명을 이렇게 연령대별로 추출해가지고 합숙을 시켜서 악보 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악보를 보지 못할 때에 MRI 사진을 다 찍고 몇 개월 연습을 시켜서 이제 다 악보를 보게 만든 다음에 MRI 사진을 또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뇌에 애들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음악을 하는 세포들이 같은 자리에 다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어느 부족이나 가고 다 악기를 다루고 다 노래라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뱃속에서 세포 분열할 때 찬양하는 세포들이 이미 따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놀랍죠? 천조개의 시냅스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뉴런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 개도 늘릴 수가 없는데 이 천조개의 시냅스는 천조개 월드컵 축구 경기장은 철저하게 내 자신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만든다고요? 내 자신이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만들었다는데 언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줘.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활동하고 말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뭔가를 할 때 뇌 속에서는 동시에 뭐가 만들어진다? 시냅스들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와 오랑우탕의 뇌를 비교해보면 뉴런 가지고 이 뇌세포 뇌 모양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대. 이게 사람 뇌야 오랑우탕의 뇌야 모양은 똑같대. 모양은. 그런데 시냅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오랑우탕이 사람처럼 인지하고 생각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오랑우탕의 뇌에는 그런 시냅스가 그러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랑우탕 얼굴을 쳐다봐 보세요. 오랑우탕이 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들이 왜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다? 시냅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저 친구 뭐가 문제다? 시냅스가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냅스는 가소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자,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 반복적으로 하는 동안에 뇌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시냅스가 만들어졌다. 이 소린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을 갔더니 거기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자전거 잘 탄다. 몇 살인데 이렇게 자전거 잘 타니? 저 8살인데 와 8살짜리가 이렇게 자전거 잘 타는 거야? 하는 걸 알고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가 있거든.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겠죠. 아들한테 엄마가 방금 옆집 가봤는데 걔 8살인데 자전거 진짜 잘 타는 거야.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지. 그럼 아이가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구나. 진짜 가르쳐 주시지.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자전거를 타게 되나요?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를 잘 타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연습하는 동안에 아이 뇌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야. 균형 잡는 시냅스, 페달 밟는 시냅스, 핸들 돌리는 시냅스, 브레이크 밟는 시냅스, 올라타는 시냅스. 그게 1000조 개 중에서 10,000개인지 10만 개인지 100만 개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는 자전거를 탄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아이를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이제 엄마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연습을 시켜줘야 되겠죠. 연습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뭐 만드는 중이다? 자전거에 타는데 필요한 시냅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TV, 컴퓨터, 스마트 이런 걸 하고 있을 때도 여기서 뭘 하고 있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10년 전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해서 제가 이제 자주 데려갔는데 인라인 신발 꽉 묶어서 타라.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 애를 봐주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6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이렇게 오더니 제 옆에 쭈그리고 앉는 거예요. 바닥에. 인라인장 바닥에. 뭐하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글쎄 양발에 인라인 스케이트 신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 딱 신고요. 인라인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2시간 동안 닌텐도 하고 있는 거야. 인라인 신고 인라인장에서 닌텐도 게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인라인 타는 게 재미있는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없던 뜻이에요? 인라인 자극에 반응하는 시냅스 건물이 뇌 속에 지어져 있지 않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얘 뇌 속에는 어떤 건물이 잘 지어져 있을까요? 닌텐도 게임 건물이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축구장을 지어놓으면 그 속에서 뭐 하죠? 축구하지. 도서관을 지어놓으면 그 속에서 뭐 하죠? 책 읽죠. 그러면 오락실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하죠? 게임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빠가 띵동 하고 들어갔을 때 아이가 아빠 오셨다고 달려나와서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하잖아. 그럼 아빠가 와 우리 아들 게임 진짜 잘하네. 와 이거 안 가르쳐준 것도 하네. 여보 일로 와봐. 우리 애 천재. 아빠들이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게 아니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오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 짓고 있구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뇌 속에다가 오락실 시냅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책을 읽고 있으면 오 아들 책 읽어 독서하네 이러면 안 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 도서관 짓고 있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는 이 뇌 속에 시냅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겠죠. 여러분이 적어요 라고 대답했던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뇌과학을 이제 마스터한 거야 다.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여기까지 알려면 100시간을 들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20분 만에 완전히 이제 정리 다 끝났잖아. 당연히 없지. 뭔 짓을 해야 만들어지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한 짓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요 시냅스는 밀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요 6살 전후가 되면 이 시냅스 밀도가 아주 빽빽해진다는 거야. 이때는 이 뉴런 세포가 신제품이라서 2-3번만 반복하면 바로바로 건물을 짓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유대인들이 왜 3살부터 13살까지 토라를 통째로 암송한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가능할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요땐 다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애들 암송 캠프 보냈다 그러는데 2주 만에 잠언을 한국말로 영어로 다 암송하고 오잖아요. 이때는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50이 넘어가면 책을 읽어도 한 페이지 넘기는 순간 앞에 뭐 읽었더라? 책갈피를 꽂아놓고 덮은 다음에 그 다음날 딱 피면 아주 생소해. 이거 어제 읽은 거야. 우리는 50이 넘으면 이 뉴런 세포들이 낡아가지고요. 시냅스를 잘 안 만들어. 저도 이제 우리 애 암송 많이 시켰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 6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마가복음 영어로 암송하기가 유행이었어요. 저는 유행을 타요. 그래서 또 나도 뭐 유행 좀 따라보겠다고 이제 책을 하나 사다가 마가복음 영어로 암송 읽고 이제 아이랑 이제 하는데 애만 암송 시키면 안 하니까 아빠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둘이 앉아서 이제 매일 저녁마다 30분씩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영어로 이제 암송을 하는 거야 같이. 야, 근데요.
우리 애가 7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1장 7절에 헤매고 있었어요. 서로 신기해, 서로. 우리 애는 아빠 아직도 안 돼? 저는 야 어떻게든 두세 번 읽었는데 벌써 외워졌니? 이때는 여러분 이게 잘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4살, 6살 이때 한때 부모님들이 한 번씩 착각을 하잖아.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막 착각하잖아. 근데 그건 착각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팩트예요, 여러분. 이때는 잘 가건물이 지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4살 전후가 되면 이때 중요한 거예요. 14살 전후, 이제 14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죠. 이때는 뭘 하냐면 이 뉴런들이요,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튼튼하게 만들고 자주 안 쓰는 시냅스는 가지치기해서 제거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다니면 뉴런들이 아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 모양이네. 그리고 게임 시냅스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락실을 져놓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인라인장에 딱 쓰면 뭘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라인 신나게 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게임을 할 정도로 튼튼한 오락실이 져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책을 안 읽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책을 안 읽고 있으면 얘가 아는 거야. 얘는 앞으로 책을 읽을 마음이 별로 없나 보네. 그리고 독서 시냅스를 가지치기해서 제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 3년, 3, 4년만 초등학교 때 이러고 돌아다니면요, 뇌가 전면적인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야. 재개발 아시죠? 여러 가지가 지어져 있는데 재개발한다고 어떻게 해? 싹 밀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올려? 아파트 쫙 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요, 우리 아이 안에, 우리 딸 안에도 지금 다양한 건물이 있어요. 여기 도서관도 있고요, 레고방도 있고요, 인형 갖고 노는 방도 있고요, 스케치북 갖고 노는 방도 있고요, 공차는 방도 있고요, 동생 괴롭히는 방도 있고요. 동생을 괴롭히려면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한지. 근데 이거 주면요, 동생도 안 괴롭혀. 동생 괴롭힐 시간이 어딨어. 이거 쳐다봐야지. 온갖 건물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손에 들어와서 이러고 이제 살기 시작하면 이 건물들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종합 레저타운을 짓는 거야. 온갖 레저타운을 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억지로 하는 건 해, 억지로.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 억지로. 학원에 앉아있는 시간, 억지로 하는 건 해. 근데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뭘 할 시간을 주어지면 잠들 때까지 뭐라고 앉았어요? 이걸 하고 있어. 왜? 종합 레저타운이 있으니까. 여러분, PC방에 앉아서 책 읽고 있으면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온갖 오락실을 져놨는데 엄마는 뭐라 그래? 책 좀 읽어! 책 좀 읽어!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 도서관 다 부셔놓고 레저타운 만들었는데 뭘 자꾸 책 읽으라고 공부하라 그래, 여러분. 이게 손에 있다는 거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자, 옥사나 말리아라는 우크라이나의 17살짜리 소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적할 때 더 자주 짓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에요, 개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기는요? 걷기는요? 사람이라면서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리는 뇌세포가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뇌세포가 700억 개라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뇌세포는 우리나 저나 엄마 뱃속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이미 1000억 개를 하나님이 다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는 노래하는 세포도 있었고 숫자를 분별하는 세포도 있었고 1000억 개의 뉴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 저와 우리와 다른 점은 뭐라는 거예요? 시냅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 건물을 지어왔고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 건물을 지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걸 계속 보고 살고 있으면 단지 오락이 아니라 그 건물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아이가 되는 거야. 왜 다른 세대가 되느냐? 이 대뇌피질에 인간애를 만드는 천족의 시냅스 건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뇌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밝혀낸 2%. 뇌에 대해서 인간이 지금 뇌과학자들이 겸손해 2% 정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건물을 짓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뇌 속에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는가? 이 건물 모양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요. 봅시다. 뇌를 한번 찍어봤어요. 뇌에 어떻게 시냅스가 만들어지는지 보죠.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 대학 모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 쪽에 있다 하여 일명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뒤쪽 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뭘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에 있다 그래서 이제 후두엽 그러죠. 그러니까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뇌의 뒤쪽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시냅스들이 움직이는 거야. 뒤에서 이제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다시 이제 앞으로 보내줘요.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있죠.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은 뒤쪽에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거는 뭔 짓을 해야 만들어지는데 뭔 짓이 일로 전달이 안 되니까 뒤에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꿈속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꿈꿀 때 보시죠? 눈 감고 주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뒤쪽에 건물이 움직여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어떤 기계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기계 장치를 하고 잠을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버튼을 누르면 밤새 꾼 꿈이 동영상으로 재생되는 기계도 만들고 있어요. 뒤쪽에서 시냅스의 움직임들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계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꿈을 꾸죠? 그랬더니 자기들은 만지는 꿈을 꿉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만지는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건물을 지어왔기 때문에 잠잘 때 지어진 건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기초에서 게임을 할 때를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보내주면 이 앞쪽에서는 뭘 하는 곳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 이 전두엽은요, 이 전두엽은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뇌 피질이 잘 만들어져 인간이 된다 그랬는데 이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대뇌 피질의 중심이 전두엽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이 대뇌 피질의 활동들은 전두엽에서 다 해요.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요, 도덕성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 옳고 그름. 되는 거 안 되는 거. 근데 이 대뇌 피질이 잘 안 만들어지면, 전두엽이 잘 안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교 가보면 이 도덕성이 약해진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남한테 해코지를 하면서도 잘못한 걸 잘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잘못됐다는 사실을 잘 몰라. 남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전두엽에 시냅스 건물이 잘 안 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애들은요, 책 많이 읽혀가지고 건물을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절하는 기능이 전두엽에 있어요. 절제하는 거. 그래서 왜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서 전두엽 손상 오는 환자들이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이 많아요. 꽉 뽑고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거. 이게 다 관련돼 있어요. 세 번째가 창의력. 창조적 활동들을 여기서 하는. 그게 세 가지가 인간의 특징이에요. 동물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물들이 도덕성이 있어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진짜 미안하다 이런 말 할까요? 도덕성 없어요. 그리고 절제 안 되죠. 그 다음에 창의력이 없죠. 이거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자, 이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나 하는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을 막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이 있겠죠.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혀요.
내가 있으니까 화면 반대편에 내가 상대 애들,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도 있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혀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앞으로 보내줘. 정보가 왔으니까 앞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생각, 판단. 앉아서 생각하는 거야.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리는 게 좋아? 세게 때리는 게 좋아? 이리 갈까? 저렇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죽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방 죽일 거 아니야. 게임인데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앞에 넘기면 여기서 이 시냅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일단 손가락으로 명령 가기가 바쁜 거야. 눌러! 그래서 우리 아이들 컴퓨터 앞에 앉아놓으면 열심히 손가락으로 자판을 막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을 때는 앞쪽에 건물 짓기가 된다 안 된다? 게임을 하고 있으면요. 요 앞쪽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던 얘기 건물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 질 때 마찬가지죠.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집 진다고 그러는데 트럭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람도 들락거리지 않고 조용하면 저 건물 올라가겠어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이쪽은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요.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드라마 봅니다. 송중기가 나타났네요. 뭔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야?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지? 왜 저 말했지?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면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찌라고 그랬어요. 계속 바뀌는 화면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려면 벌써 화면이 바뀌었어. 생각하려면 또 바뀌었어. 이게 바뀌기 때문에 앞쪽에 건물 짓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 건물, 이 전두엽, 인간의 뇌를 만드는 건물은 주로 언제 지어지느냐? 첫째, 소리를 들을 때. 언제요?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요, 들리는 소리는 다 잡아다,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소리 정보를 어디로 간다? 전두엽으로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제 얘기를 잘 듣고 있으니까 어디에 계속 지금 시냅스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두엽에서 시냅스가 움직이면서 단백질 합성을 하기 때문에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말을 하잖아요. 막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 뭐였더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앞 시냅스가 단백질 합성을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막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저처럼 50이 넘어가면 분명히 나는 A라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B라는 단어가 막 튀어나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엉뚱한 단백질 합성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부를 때 다 부르잖아. 하나 부르 순서대로. 이 합성이 잘 안 돼, 나이가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걸 보고 있을 때는요, 이미 정보를 시각적으로 뒤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하려는 노력, 들어서 이걸 확인하는 시그널, 이 신호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여기서. 그러니까 건물 짓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해보면요, 한참 설명을 하다 이제 과제를 줘요.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럼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걔가 딴짓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설명할 때 저를 보고 있었거든, 분명히.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얘들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요, 글쎄,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이 아이들이 서너 살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인 거예요. 얘네들은요, 세네 살 때 2008년 뽀로로 2기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대중화됐거든요. 2008년에 서너 살을 살던 애들은 늘 거실에 앉아서 이러고 시간을 보낸 거. 그러니까 늘 뒤에다 건물을 막 짓고 7, 8년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얼굴을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뭐 시키니까 네? 뭐 하라고요? 저는 선생님 음성을 들어서 전두엽으로 보내서 단어 맞추고 문장 맞추고 맥락 맞추고 구조 맞춰서 지금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네. 빨리 해야지. 이런 거 안 했는데요. 그냥 선생님 얼굴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자면 딱 요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제 얼굴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야. 얼굴 보면서. 중고등학생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은 다르지 않아요.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초등학교 마찬가지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묻는 거야. 매주 주일 저녁에. 아들, 오늘 초등부 설교 내용이 뭐였어? 요약해서 말해봐. 우리 아들 중등부 설교를 통해서 뭘 느꼈어? 느낀 점 말해봐. 아들, 고등부 설교 말씀이 네 귀로 들어갔으니까 네 영이 반응했을 거 아니야? 너의 반응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러면 10명 중에 9명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대. 설교? 그저 그랬는데. 그저 그랬대. 설교 잘 몰라. 모른대. 좀 긍정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 좋았어요. 여러분, 좋았어라는 말과 그저 그랬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설교를 들었다는 건요, 이 전접에서 이게 움직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나와야 돼, 내용이. 내용이 안 나와요, 애들이요. 좋았어요. 이게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좋았어라는 거는. 그러면 첫째, 잘 들을 때 이게 움직인다면, 두 번째, 언제 전접은 이 건물을 짓는가? 글을 읽을 때. 언제요? 글을 읽을 때. 사람이 글씨를 보면요, 글자는 찍히는 곳이 일단 뒤쪽이라고 그랬죠. 시각자극은. 찍혀봤자 이건 기호거든, 기호. 아니,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보세요. 보이기는 잘 보여, 안 보여요? 잘 보이지, 글자들은. 근데 눈물 나요? 감동 있어요? 글자는요, 뒤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전접으로 가져가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하고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를 읽어내는 건물을 지어왔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으니 건물이 있어, 없어? 그리고 번화 많아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책을 읽어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전접의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 앞쪽 건물이 지어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책을 읽고 있을 때는 글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지금 건물 짓고 있어, 안 짓고 있어요? 바쁘기 시작했죠?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앞쪽에는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는가? 앞에 건물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쪽 건물은요, 쉽게 얘기하면 3층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층은 지식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를 1단계라 그래요. 근데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 뇌는 뭐라냐면 2층 건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2층 시냅스들이. 그거는 지식을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정리, 논리, 추론, 언더스탠딩, 명철 이런 게 다 2층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이제 2시간 강의를 끝나고 나면 엄마가 와서 그러죠. 선생님 오늘 진짜 충격적이었어. 오늘 진짜 많은 걸 깨달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래. 옆에 있는 중학생한테 이제 아들한테 전 물어보죠. 아들들은 어땠어? 별거 없었는데요. 아니, 엄마는 너무 좋았다는데 옆에 있는 아들은 똑같이 2시간을 들었는데 별게 없었대. 몇 층이 없다는 뜻이에요? 2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게 안 돼, 여러분. 건물이 없기 때문에. 3층은 그 2층에서 정리된 것들이 말과 글과 삶이 돼서 4개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적용, 뭐라 그래, 이거를 그 창의력, 이런 걸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2층, 3층은 잘 듣고 책을 읽고 이럴 때 주로 지어지는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는 2, 3층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2, 3층이 안 지어지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보세요. 엄마가 아이한테 학습지를 시켜요. 학습지한다. 무슨 뜻이야?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 몇 단계? 집어넣는 거 1단계. 근데 학습지가 끝나면 학습지 쫙 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이러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 애니메이션 이러고 있으면 이 지식이 지금 들어온 지식이 정리표출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들어오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1단계라고 있잖아. 2, 3층이 안 지어지는 거야.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계속 얘가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은 저 애니메이션 보는 중에 안 보는 중에 저걸 본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미 이 지식 어디로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보면요, 시험 문제가 학습지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조금은 변형되고 응용되고 숫자라도 바뀌어서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왔잖아. 그럼 이제 어디를 써서 맞춰야 되는 거야? 2층, 3층 시냅스들을 돌려서 단백질 합성을 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찾아서 맞춰야 되는데 2, 3층이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지 않기 때문에 틀려. 그리고 또 엄마들은 또 쌩 난리를 칩니다. 아는 문제를 틀려왔다는 거, 아는 문제를 숫자가 바뀌었는데 분명히. 그런데 엄마는 생각해야 되겠죠? 이상하다.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었을 것이고 내가 집에서 구멍가게 사다가 또 집어넣었는데 왜 자꾸 틀려? 맨날 TV, 스마트폰만 이러고 있으니까 열심히 집어는 넣지만 2, 3층 건물이 안 돌아가서 그렇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엄마는요, 학습지를 높이로 바꿔줘요.
옆에서 옆집 애가 10점 올라갔다고 내가 소문 들었다. 안 돼요? 벤으로 또 바꿔줘요. 학습지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야. 2, 3층.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동네 A 학원을 갔어요. 무슨 뜻이야? 학원 갔다. 학원에서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서 집어 넣는다. 몇 단계? 집어넣는 거 1단계. 얘는 학원 문 열자마자 이러고 와. 스마트 보셨어? 못 보셨어? 이런 친구들. 학원 문 앞에서 이러고 오잖아. 그러면 2, 3층 건물 짓는 거야? 1층 하고 있는 거야? 1단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학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켜서 웹툰하고 게임하고 있을 때 엄마가 아들 왜 오자마자 컴퓨터 켰어? 왜 오자마자 또 스마트폰 해? 그러면 아들은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 이제 몇 단계 끝났다고요? 겨우? 친구 몇 단계? 이제 1단계 끝난 거야. 1단계. 앉아서 복습 노트도 쓰고 관련된 책도 읽고 정리를 하면서 2, 3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층으로 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과외가 있대. 이게 무슨 과외냐면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과외. 특과는 이제 특별과외 약자인데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걸 특과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원을 다니다가도 시험 기간에 학원을 안 가는 애들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때는. 지금은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가. 아니 시험 왜 보는 거야? 평소에는 집어만 넣으니까 선생님들이 시험범위 알려주면서 야 얘들아 시험범위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야 이제? 예, 복습하고 뭐 해서 이제 2, 3층 건물을 지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그걸 찾아가지고 단백질 합성해서 그 문제를 찾아가 맞추려면 건물을 지으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학원을 보내서 남의 전두엽을 대신 돌려. 누구? 학원 선생님 시험 공부는 저분이 다 하셔. 요약 정리해서 중요한 거 다 집어가지고 애한테 넣어줘. 중요한 거 집어서 넣어주면 애한테는 몇 단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안 지어진 100점을 맞아도 2, 3층이 없는 거야 그거는. 이런 학습법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서울대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뭐 이런 데 간 애들 3명하고 나머지 5명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한국에서 바로 간 애들이에요. 저 8명. 신입생들인데. 진짜 이상한 애들.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애들을 8명을 구해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100개의 단어카드 100개를 2초에 하나씩 쭉 보여준 다음에 백지를 나눠주고 기억나는 대로 써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몇 개를 기억해냈냐면 8명 평균 46.25개를 기억해냈다는 거야. 옆에 애들은 누구냐? 경기도에 있는 산본중학교 2학년 7반 37명. 한 반을 통째로 이제 데려온 거야. 얘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우리 집에도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우리 아이들이죠. 똑같이 앉혀놓고 100개의 단어 카드를 똑같이 보여주고 백지 나눠주고 써봐라. 그랬더니 애들은 몇 개를 맞췄다고요? 23.92개. 차이 나요, 안 나요? 2배나 나요, 2배나.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일단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와요? 아, 역시 종자가 다르구나. 종자가 달라. 뭐 종자론이 나와, 종자론. 이게 종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시냅스인 거예요. 얘네들한테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얘네들 2차. 1차는 이제 끝났고 이제 2차 어떻게 했냐면 100개 단어 카드를 이제 종류별로 이제 분류를 먼저 했어요. 사과, 배, 귤, 감 이런 거는 이제 과일들. 그다음에 뭐 침대, 뭐 의자 뭐 이런 거는 가구들. 뭐 장수풍뎅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잠자리 이런 거는 곤충. 이런 식으로 100개를 10개씩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해서 순서대로 쭉 보여준 거예요. 분류된 채로. 분류해서 보여준 거지. 하나씩. 그리고 답지도 아예 10칸을 거놨어. 10개씩 비슷한 게 나온다는 거 알려주고 답지에도 아예 이제 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칸을. 그래 놓고 보여주고 써봐라 그랬더니 얘들이 몇 개를 맞췄냐면요. 40.62개를 맞췄어요.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갑자기 종자 개량이 된 거예요? 종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종자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떴어. 얘들하고도 큰 차이 나야 안 나요? 별 차이 안 나죠? 같이 40개 떼요 그래도.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얘들은요. 1차 실험. 첫 번째 실험에서 이미 100개의 단어 카드를 무작위로 보여줬는데 8명의 답지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8명이 마치 약속인 한 듯이 답지를 보니까 8명 모두 종류별로 답을 쓰는 거야. 다 하나같이. 다 종류별로 쓰는 거야. 애들이. 무슨 뜻이에요? 얘들은 분류를 누가 했다?
지들이 다 한 거예요. 정부가 들어오면 뭘 하고 있었다? 분류를 하고 있는 거야. 왜? 2층 시냅스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오면 2층으로 올려버리는 거야. 사과? 일단 과일로 가볼까? 갑자기 잠자리가 나왔네? 곤충으로 가볼까? 변호사? 뭐야, 또 직업으로 가볼까? 정부가 들어오면 계속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건물이 있으니까 돌아가고 있는 거, 건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과가 들어오면, 사과구나. 맛있지. 끝! 뭐 어쩌라고, 사과, 뭘. 이러고 있는 거예요. 1층밖에 없어, 건물이. 2, 3층을 지어본 적이 없고요. 지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교실에 앉아서 개그 콘서트 보듯이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뇌가. 여러분 개콘 볼 때 막 분류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하나잖아. 하나. 재밌나 재미없나. 재밌으면 까르르. 재미없으면 에이.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면 뭐가 재밌으면 막 봐. 근데 뭘 들었는지 몰라. 근데 재밌었다는 것만 기억해. 재미없으면 고개 쳐박고 있고.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 듣다가 뭐 전도사님 목사님 막 쇼맨십을 하면 뭐 야 재밌다 이러고 보다가 갑자기 설교 내용이 어려워지면 고개 콕 쳐박고. 2, 3층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건물을 지은 적이 있어야지. 얘네들은요 항상 어떤 애들일까요? 책을 읽는 아이들이에요. 늘 앉아 책을 읽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줬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전두엽을 만드는 길은 1번 책을 많이 읽어주라는 거예요. 아들 책 가져와 책 읽어줄게 하고 책을 읽어주죠. 16살까지는 책을 읽어주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16살까지 읽어줄 필요 없어요. 12살만 되니까요. 책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읽어주면 벌써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속도보다 자기 눈이 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2페이지만 벌써 읽으면요. 애가 슬쩍 뺏어가. 아빠 됐어요. 엄마 됐어요. 뺏어가서 답답한 지가 읽고 있어. 끝까지. 결국 제가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마중물을 부어주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건물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듣고 있으면 어디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앞쪽. 애들은요. 책 읽어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성경 많이 읽어주고요. 책 많이 읽어주세요. 기회가 되면 항상 애들 책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건물 짓는